네, 안녕하세요. 건물주택 대표 김용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양도세 관련해서 필요경비 내용 그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양도세 부담 굉장히 큰데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필요경비가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때 어떤 걸 갖고 필요경비 지출했다고 해도 세법에서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정한겸 세무사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한번 네. 필요경비 내용 한번 설명 주시죠. 오늘은 저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좀 기본적이지만 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틀어봤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필요경비인데, 저희가 이제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를 옛날에도 한번 보셨는데, 앞에 영상이 있었죠. 이제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다음에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다음에 기본공제까지 하면 과표가 나오고 세율 곱하면 이제 양도세가 산출되는 그러니까 구조죠. 이게 이제 처음에 판돈이시고 관련해서 우리가 취득원 산다고 들어간 돈은 빼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 빼주는 게 그렇죠. 있고, 그럼 그 차이가 이제 남은 돈, 양도 차익 전체인데 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일부 좀 공제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소득이라는 걸 계산하고, 그래서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관련해서 조금 뭐 250만 원 더 네네. 공제해주는 게 있어서 그걸 뺀 거 기준으로 세금을 곱하니까 맞습니다. 크게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렇게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항목이 제일 많은 게 이 필요경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요 절세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크게 3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세율을 절세를 하려면 이제 세율 중과세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중과세를 이런 거는 피해야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세 신고를 맡기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서류를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그렇죠. 근데 그 준비라는 게 그 팔 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 동안에 미리 챙겨 놓으셔야 팔 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산정 시 일단 필요경비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원칙 중에서도 실거래가가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그다음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 3가지를 곱한 게 이제 넓은 의미의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필요경비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는 건 이 2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취득 실거래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장인이 예전에 한 25년 전에 취득했던 거를 매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때 있는 서류라는 게 뭐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 관련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꾸로 추정해서 역산하는. 그럴 경우에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주위의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감정가액을 한번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3번째로 환산가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그래서 이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공제한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확인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대체적인 취득 관련되는 취득가액을 찾고, 그다음 필요경비도 실제 거 말고 예를 베이스로 일정 비율만큼만 그냥 인정해주고 마는 겁니다. 보통 부동산은 기준 시가의 한 3% 정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은 건물 사신 지가 막 20, 30년 되신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그렇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위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산가액으로 취득 금액을 하게 된다면 이제 좀 특례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너무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가액이 너무 낮을 때 그때는 이 필요경비, 넓은 개념의 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그리고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 둘 중 큰 금액만 필요경비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 분들은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 문화가 있는데, 그때 건물이 유형자산으로 등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저희가 보통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당장 줄일 수 있는데, 양도세 신고를 할 때는 그 감가상각 반영된 부분을 조금 빼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분들이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 착각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 보유기간 동안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그거를 비용으로 세법에서 인정을 해줘요. 임대소득,
개인 소득세 계산할 때. 그래서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는 건 감가상각인데 기중에 이렇게 건물 노후화된 걸 감가납비로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소득세는 덜 내서 좋았었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 그렇게 소득세에서 감가납비로 비용 인정받은 부분만큼은 그렇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원가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더 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어떤 걸 고민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자신의 종합소득세율이 뭐 이제 한 개 세율을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네, 건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되게 크게 나오니까 보통 한 세율이 막 45% 구간 이렇게 될 그렇죠. 수가 제일 있고. 높은 이 부분이 제일 끝에 구간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한계 세율 제일 높은 45% 이렇게 거기다 중과되면 더 큰 그렇죠. 금액이 되니까 얘를 양도세 한계 세율에 걸리는 부분에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낮추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서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그 사업소득에 할 네. 때는 계산하지 않고 양도하실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원가로 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사실 때 나는 그냥 오래 보관을 보유할 거다. 쭉 그냥 내가 물려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임대사업 소득할 때 감가납비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요거 잠깐 들고 있다가 땅값 오르면 팔 거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금 건물을 취득했다. 이러면 이때는 이거를 사업소득 계산할 때 넣으시는 것보다는 감가상각을 사업소득할 때는 안 하고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뺄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율이 좀 까다로우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명확지 않으시면 저희 정한겸세무사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제 구청이나 지방관할관청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회가 가능하니까 납부 영수증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필요경비를 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네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취득세는 따로 근거가 없어도 된다. 왜냐면 바로 구청에서 조회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근거 없다고 비용 인정 안 해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정부인데. 그래서 요거는 따로 근거를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된 경우 감면된 부분은 또 공제하지 않고요. 그렇죠. 돈 안 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렇게 배웠다면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 두 개 항목이 남아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하고 이러한 비용은 이제 양도소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세법상의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건물을 수리하면서 이게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그 비용 들어가는 것 중에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그냥 루틴하게 매년 그냥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마루 교체라든가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보일러 수리 뭐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겠다. 양도세 계산할 때. 그러면 이제 자본적 지출은 되게 크게 건물의 기능이 바뀐다거나 크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코니를 뭐 공사했다거나 홈 오토메이션 했다거나 난방 설비. 근데 이 판단은 임의로 건물주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세법에서 열거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열거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보유하시면서 이런저런 비용을 썼을 때 그 비용 항목도 이제 마찬가지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비용 항목을 임대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그 해 다음 연도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그 비용 항목을 이 임대소득 계산할 때 빼면 소득세는 좀 더 내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 요 비료 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세율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어느 맞습니다. 쪽으로 비용 인정받는 게 내가 세율이 낮은 쪽, 세율이 높은 걸 줄여주느냐 요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별 생각 없으면 세무대리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서 당장 내년도 소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래 보유할 목적이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나는 조만간 이 건물을 팔 거다라고 생각을 플랜을 짜고 계신 분이라면 그때는 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그냥 금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건물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서류만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판단은 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런 판단도, 이 판단도 애매하시면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 요청하시면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16년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그냥 계산서 이런 것들을 보관한 경우에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을 했을 때 난 지출했다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손으로 써서 난 공사했습니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후로는 매출, 신용카드로 매출한 전표를 가지고 계시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으셨든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이 적격 증빙에 해당되는 거를 받아 놓으셔야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 전이라면 다른 근거 지출된 내역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지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전 것들은 그렇게 이제 필요한 넣으셨을 때 약간 이슈는 있어요. 그거를 인정받을지 말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은 관련된 자료를 모으셔서 세무 전문가에게 여러분이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최대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넣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인데요. 아까 저희가 취득가액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받고 이제 양도 비용 세 번째입니다. 근데 양도 비용 인정 항목이 보통 이제 이거는 예시인데 이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라고 있어요. 이제 건물을 팔 때 자기는 이 세금 이슈 고려하기 싫고 난 세후 얼마만 받길 원해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을 사실 때 지금 이제 여러분이 파는 입장이라면 이제 매각하려고 한다면 사실 때 나한테 판 사람이 자기가 양도세 부담하기 싫으니까 양도세는 나한테 부담시키고 판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내가 양도세 내줄게 이렇게 하고 사셨다면 여러분이 대신 내준 양도세 그게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그건데 이제 근데 이거 그냥 몰래 뒤로 한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 매도자가 신고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고할 때 이제 매수자가 부담한 부분에 양도소득세 기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줘버렸으면 이건 인정이 안 되고요. 그건 인정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양도세 대납해 준 거 대신 내준 거를 우리한테 건물 판 사람이 자기 양도세 신고할 때 거기다 적어놓은 부분 그거는 인정을 해준다. 맞습니다. 얘기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고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의 법정수수료 요율이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다 과다 지급한 부분도 이제 중개수수료로 필요경비 인정을 그 받습니다. 상한이라는 게 그렇게 꼭 그거 딱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넘어섰든 낮았든 주는데 대신에 근거는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보통 건물을 구입하시면 주택은 이제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건물주분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 임대사업을 하시면 추후 사업을 폐업하시더라도 부가세 반환하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사업을 폐업을 하시면 그때 잔존재화에 대한 남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때 토해낸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니까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건물을 사실 때 아니면 매각할 때 포괄 양수도로 그냥 사업을 넘기는 걸로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거를 매각하면서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면 어떤 고민이 있는 거냐면 내가 폐업을 하면 내가 이 사업하려고 물건 사와서 쓰느라고 사왔던 거는 매입세액 공제라고 세금을 돌려받았거든요. 그 돌려받은 세금을 세무서에서 너 폐업했으니까 다시 내. 그렇죠. 그래서 다시 걷어가요. 그래서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부가세를 더 내주면 이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더 낸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는 없고 폐업하시면 요 세무대행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실제로 세무대행한 분들한테 요 마지막 부가세 신고하면서 했던 부분 그거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소송 비용인데 이제 건물을 취득하시고 그 안에 세입자분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 공제가 되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양도 비용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제
바뀐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분이 팔면서 이 네.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 세입자 관련되는 소송이 생겼다면 네. 그 소송 비용도 필요경비에 인정해 인정받을 수 준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 시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아니면 양도시 컨설팅 비용도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세무사 분들의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진행해 갖고 건물을 양도하시거나 아니면 중개사 분들의 어떤 컨설팅 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 사실 때 좀 이렇게 막 싸게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네. 얼마 줬다거나 아니면 이거 팔 때 네가 얼마 이상으로 팔면 내가 수수료 얼마 줄게. 막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그것도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 필요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계산을 하고 이 필요경비를 왜 건물주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양도가액이 이때 53억짜리 53억짜리로 빌딩인 팔았다. 거죠. 예, 이거는 건물을. 53억에 팔았으면 여기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건물 살 때 우리 매입하면서 준 돈 그거 네네. 플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취득해서 그렇죠. 들어간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여기에 취득가액이 포함되고요. 취득세. 그다음에 취득할 때 법무사 비용 15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고 취득 중개 수수료 법정 요율 곱했을 때는 한 2,900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땐 이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취득할 때 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소송이 발생했다. 그럼 그 명도 비용도 300만 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얘네들은 여기 요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를 하거나 이제 중간에 이제 보유하는 도중에 자본적 지출이 그래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그렇죠. 거를 설치했다. 냉난방기 설치했고 네. 양도 관련된 수수료 낸 거. 그렇죠. 이런 애들은 요 신고서 안에 요 기타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되는 비용 들어간 거는 취득가액에 들어갔고 네. 보유하면서나 매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기타 필요경비로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경비에 해당돼서 포괄 크게 보면 전체 네, 넓은 경비를 개념의 인정받는 필요경비인 거죠. 필요경비 인정받은 거고 그러면 5억 3천에서 53억에서 34억하고 8,800억 빼고 나면 18억 정도? 17억, 18억 네. 정도가 양도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제 17억의 양도 차익을 그대로 과세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저희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양도 차익의 일정 부분을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30%는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그렇죠. 오래 보유했으니까 그런 뜻이죠. 공제를 하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지켜볼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또 빼줍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주고 그 다음에 1인당 250만 원씩 네. 사람 1인당 250만 원씩 빼주는 게 있어서 그 두 개 빼고 나면 이제 세금 매기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세금 내는 양도 차익인데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과세 표준. 근데 이 과표가 거의 한 12억,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계 세율이 여기 45%가 45%에 걸려서 그러면 5억 정도 되는 네, 거죠. 산출세액이 5억 1,600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5억 1,600이 된 거고 네. 만약에 이런 서류들을 여러분이 잘 못 챙기시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얘를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봤을 때는 양도가액이 53억 똑같고요. 취득가액인데 아까 그 여기 비용이 취득가액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네. 건물 살 때 우리한테 판 사람한테 준 돈만 인정받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여기에 되거든요. 이제 취득세는 증빙이 없어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득세까지는 포함이 취득세 됩니다. 정도는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이제 19억으로 한 1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곱해지니까 요건 조금 나오게 높아질 되고요. 거고 근데 그다음에 높아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이 13억 8천, 기본 공제 빼면 13억 8천이 과표가 나와요. 한계세율은 그대로 45%고 그럼 산출세액이 5억 5,600. 그래서 5억 5,600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앞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여기는 아까 5억 1,600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비를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세금을 더 낸 게 3,900, 4,000 정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경비들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왜냐하면 세율이 45%라
생각보다 한계세율에 걸리면 되게 많이 세금을 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경비 예를 들어 100만 원 필요경비만 인정받아도 445만 원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1000만 원이면 450이고 1억이면 4,500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근거를 잘 가지고 계시고 그 관련해서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매각할 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득 시점부터 해당되는 걸 잘 갖고 네, 있어야죠. 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다시 좀 돌아가면은 여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 기중에 자본 지출을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선 매번 이런 지출하시면서 사업소득에 포함시킬 건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위해서 계속 얘를 두면서 갈 건지 네. 판단하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둔다고 생각했을 때 저런 증빙도 같이 증빙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냥 분들도 뭐 이렇게 많아요. 해서 그냥 돈 뭐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예. 싸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일부 절약할 수 있지만 얘가 비용 인정 못 받아서 나중에 양도세를 45%더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의 세금 양도세 계산할 때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세금 계산서 제대로 끊는 그런 데다 하시는 게 내가 곧 팔 거라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런 네. 판단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고 이런 항목도 열거주의라서 이 항목을 잘 기억하셔서 이 부분은 사업소득보다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꽤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게 낫다. 이런 거는 근거 서류를 아까 저기 4가지 있었죠. 근거 네. 서류.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다음 신용카드 매입점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꼭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 비용이죠. 양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한테 판 사람이 세금 신고한 신고서가 있어야 되는 신고서를 더 봐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이체 내역 같은 것도 이체 내역도 함께 받아주셔야 붙여놓으시면 되고. 좋고요. 요거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쵸. 세무서에 저 구청에 있을 테니까 중개수수료도 이거 뭐 현금 많이 영수증, 지급했다면 영수증 받으시고 가능하면 뭐 가다 지급했다면 계약서 같은 게 있으실 테니까 그것까지 좀 더 갖고 계시면 좀 더 세무서에 소명하기 좋으실 거고 요 부분은 우리 여러분이 양도소득 사업소득 관련해서 기장을 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받으시면 되고 취득 관련된 소송이라면 그 소송의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변호사의 그렇죠. 계약서가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아까 말했던 4가지 근거 서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보통 이제 전문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세금 발행하니까.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 부분 꼭 그런 거. 받아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시게 되고 그러면 세금을 줄여준 효과는 거의 한계세율의 대부분 요즘 뭐 건물은 양도 차익이 꽤 크니까 네. 그러면 거의 45% 세금을 줄인다. 내가 100만 원짜리 하나 챙기면 45만 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서류를 잘 체크하셔서 보관을 잘 하셨다가 특히나 중간에 매각할 플랜이 있으신 분이면 잘 모아 놓으셔서 세금을 괜히 쓸데없이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관련된 플랜이라는 게 그럼 언제 매각하는 게 좋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했을 때 제일 나은지 이런 거는 되게 좀 구조가 까다로워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면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양도세 필요경비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